우리 네트워크는 건물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물 질 때 뭐가 중요하죠? 설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좀 얼굴 좀 올리세요. 얼굴 좀. 비디오 좀 켜서 얼굴 좀 올리십시오. 얼굴을 봐야 또 제가 또 수업이 좀 자연스럽게 되니까. 비디오 좀 켜서 얼굴 올리세요. 자, 네트워크는 우리 건물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건물 짓는 거와. 건물 질 때 뭐가 중요하다? 설계가 중요하죠. 설계가. 설계가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이 튼튼한 건물을 질 수가 없죠. 또 확장 가능한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우리 흔히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하죠. 설계 도면을 그리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죠. 건축 설계사라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 그럼 그 도면을 보고 이제 건물을 짓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건물 짓는 엔지니어들이 또 따로 있죠. 우리 옛날에 흔히 뭐, 목수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죠? 뭐, 망치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건물을 막 짓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고 만져야 될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안 관리자니까 방화벽이라는 장비를 다루겠지,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네트워크 같은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구축하기 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뭐가? 도면을 그려야 돼요, 도면을. 그 도면을 뭐라 하냐? 네트워크 다이아그램 또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 한번 보게 되면요. 교재 몇 페이지에 그런 그림이 있냐면, 뭐 요거는 뭐 간단한 그림입니다만, 여러분 교재 한번 잠깐만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보냐면,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3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구성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구성도. 또는 우리가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토폴로지 어떤 그림을 의미하는 거죠. 또 네트워크 뭐 다이아그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측 페이지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보인다, 그죠? 이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네트워크 도면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 그 밑에 점 보십시오. 구름은 뭘 의미한다? 인터넷이나 웹, 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은.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원기둥은 의미하는 게 뭐다? 라우터를 의미하는 거죠. 라우터.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직사각형 상자는 뭘 말한다? 스위치. 우리가 아이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라우터 스위치 정도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타워형 PC는 바로 뭐다? 서버. 그 중간에 하단에 서버가 보이죠? TFTP라고 적힌 거. 그 다음에 뭐 랩탑이나 그죠? 컴퓨터, 노트북도 보이고 일반 데스크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선, 일반적인 선을 말하죠. 까만 선. 이게 바로 이더넷 링크. 바로 우리 요런 케이블을 말합니다. 이더넷 하는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런 랜 케이블. 랜 케이블. 예. 우리가 쓰는 랜 기술이 이더넷이라는 기술인데, 요건 이장이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Z 모양 그림 보인다. Z, 그죠? Z 실선은 시리얼. 시리얼이 뭔가 뭐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링크인데요. 자, 이런 어떤 약속된 어떤 우리가 아이콘이 있고 약속된 어떤 그 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크 구축하기 전에 도면을 먼저 그려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학교 오시게 되면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의 네트워크도 뭐가 있겠어요? 네트워크 설계도가 있겠죠.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그리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네트워크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네트워크 디자이너. 그 라이센스가 CC 뭐 DA, CCDP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데, 우리 국내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외국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우리 국내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그림도 그려야 되고 네트워크 구축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라는 이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고 패킷 트레이스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장비는 아니지만 가상 장비를 가지고 실제 그 라우터와 스위치가 동작하는 거, PC가 동작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보고 그 동작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프로그램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패킷 트레이스를 사용하는 메뉴는 수업을 하면서, 그죠? 여러분, 제가 메뉴 만지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를 지금 그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좀 오픈하시죠? 왜 오픈 안 하노? 오픈 좀 하세요. 그래야 수업을 듣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오픈 안 하는 친구들 오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오픈 좀 하세요. 왜 끄지 비디오를? 끌 이유가 없잖아. 자, 비디오 빨리 켜세요. 중간중간 체크해서 비디오 안 켜져 있으면 제가 이 얼굴도 좀 비치고 얼굴 다 보이기 싫으면 반 정도라도 얼굴 좀 비쳐요. 자,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왼쪽 하단에 보세요.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지금 라우터, 스위치, 뭐 허브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 밑에 보면은 엔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하단에 그죠? PC들이 그림이 보이고 있네요. 자, 먼저 제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랜하고 웬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이용해서 랜을 구축하고 라우터를 이용해서 웬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 위해서 먼저 우측에 보면 여기 노트라는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보입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다 한번 텍스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우리 네트워크는 기업 네트워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대구지사. 보여지나요? 글자 보이나요? 너무 작으면 제가 좀 크게 좀 해볼게요. 크게. 자, 대구지사. 왼쪽에. 오른쪽에는 서울 본사라고 적어볼게요. 서울 본사. 서울 본사. 자, 대구와 서울 본사라는 두 개의 사이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서 우리가 연결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구지사의 랜부터 먼저 구축해 볼게요. 자, 랜 구축할 장비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 하단에 보면 장비 중에 원통용은 라우터, 직사각형은 스위치, 올리면 이렇게, 그죠? 요 밑에 단어가 보입니다.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스위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보이는데, 우리는 나중에 학교에서 봐야 될 스위치 2950이나 2960이 보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요즘 나오는 스위치가 2960,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스위치에다가 PC가 필요하겠죠? 맨 하단에 엔드 디바이스 눌러볼게요. 엔드 디바이스. 그럼 여기에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 뭐 프린트, IP폰, 뭐 TV, 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데스크탑. 자, 기사에는 데스크탑 PC를 이렇게 한 3대 올려볼게요. 3대, 3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스위치에 PC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랜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그죠? 나중에 랜 케이블 우리가 만드는 방법, 종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번개 모양 보이나요? 번개 모양. 이거 누르면 커넥션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 바로 케이블 의미합니다. 케이블. 이걸 눌러보게 되면 여러 가지 케이블 종류가 쫙 보여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붉은 실선에 딱 올리게 되면 이 케이블 이름이 하단에 보일 겁니다. 예, 이게 코퍼는 구리선을 말하죠. 나중에 이 케이블 까보면 이게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8가닥에 스트레이트 스루라고 적혀 있네요. 필드에서는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점선 요거는 코퍼 크로스오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케이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스루와 크로스오버. 이 두 가지 케이블을 어떤 때 써야 되느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간단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위치와 그 P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 굵은 실선,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걸 눌러서 스위치 한번 눌러보면요. 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24개를 갖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24번까지 갖고 있고요. 앞에 패스트라고 적혀 있네요. 패스트 이더넷 0/1번. 저 어디 보니까 기가빗 이더넷 01번 돼 있네요. 이걸 한번 볼까, 진짜 한번? 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스위치 눌러보면요. 스위치에 물리적인 그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줌인해서 크게 볼까요? 이게 바로 1번부터 24번까지. 이게 바로 아까 패스트 이더넷 01번부터 24번까지고요. 우측에 이 두 개가 기가빗 이더넷 01번, 02번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패스트 이더넷은 속도가 100mbps입니다. 기가빗은 속도가 1000mbps예요. 이 스위치는
100메가 속도를 지원하는 포트가 24개고 1000메가 지원하는 포트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00메가를 써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랜카드, 여러분 PC의 랜카드는 전부 다 100메가, 1000메가 다 지원합니다. 얘는 1000메가 지원합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100메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100메가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굵은 실수 눌러서 1번 포트 딱 누릅니다. 1번 포트에 꽂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PC 딱 누르게 되면 PC 뒤에 랜카드가 이렇게 딱 보이고 있죠. 이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직접 보여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금방 제가, 그죠?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 스위치 1번 포트에다가, 보이나요? 1번 포트에다가 이 케이블을 이렇게 꽂았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에 이제 랜카드죠, 여기, 그죠? PC 랜카드. PC 랜카드에 이렇게 또 케이블을 이렇게 꽂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위치의 1번 포트에 이런 PC를 이렇게, 그죠? 꽂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그리고 실습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C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PC도, 자, 스위치 두 번째 포트에다가 여러분 PC에 랜카드에 장착을 합니다. 세 번째 PC도 케이블을 준비해서 이렇게 장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결국 랜이죠. 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근거리 통신. 가까이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랜은 이렇게 스위치와 PC와 케이블만 있으면 랜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대구지사의 직원들 한 20명 있다. 20명의 직원을 이렇게 전부 다 스위치에다 케이블 연결하게 되면 랜이 구축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랜을 우리가 구축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스트, 즉 PC들을 갖다가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유선 방식이고 무선이 또 가능하겠죠. 무선 와이파이 이용하는 거죠. AP를 이용한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서울도 만들어 볼게요. 서울도 랜을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 다시 눌러서요. 2960 스위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2960 스위치. 아이콘이 제대로 안 가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확대를 했어요.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예, 확대 안 하면 위치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어떤 버그도 7.2 버전에서는 이게 다 수정이 되었는데 이게 6.2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감안하고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C. 자, 서울의 본사의 직원도 PC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본사 직원 PC, 데스크탑 한 2대 올리고요. 2대. 자, 서울에는 서버를 하나 올릴게요. 서버. 네. 서버 하나 이렇게 두겠습니다. 서버. 이렇게. 자, 서울에 직원이 한 100명 있다. 그 중에 지금 뭐 PC를 한 2대, 서버 한 대, 이렇게만 생략해서, 그죠?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똑같이 케이블 연결하겠습니다. 케이블, 굵은 실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 포트, 1번 포트의 스위치에 첫 번째 PC 연결. 두 번째 포트에, 자, 이 포트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100메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무 포트나 꽂으면 됩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지금 꼽는 것 뿐입니다. 2번 포트에 두 번째 PC 꽂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트에다가 서버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서울랜도, 물론 지금 PC가, 실제로 많지만은, 이렇게 생략해서 한, 3대 정도만 올렸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랜드도 구축이 되어버렸네요. 물리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결국 랜은 뭡니까? 이 연결된 PC끼리 뭐 통신돼야 되는데 통신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뭐가 필요하다? 바로 주소가 필요하겠죠. IP가. 그 IP를 일단 임의로 할당해 볼게요. 자, 여기 다시 메모 눌러서 메모, 우측에 메모, 노트 눌러서 대구의 IP를 172.16에 2.0에 슬래시 24.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72.16 2.0에 슬래시 24. 자, 우리 IP는 이미 버전4는 그죠? 집진수 4자리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죠? 172.16 2.0에 슬래시 24. 아까 우리가 요 슬래시 24 얘기했죠? 무슨 표기법이라고 했나요, 이걸? 프리픽스 표기법. 프리픽스 표기법.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의미하는 게 뭐다? 요거를 서버넷 마스크로 표현할까요? 자, 지우고 마스크로 어떻게? 255점, 255점, 255.0. 요게 슬래시 24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IP 부분에 24비트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다. 즉 어디까지가? 요까지가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부예요. 세 번째 옥테까지가. 마지막 끝에 0부분이 여기 바로 뭐다? 여기 바로 호스트 주소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0부분 여기 그죠? 0부분이.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말한 게 뭐였나요? 서브넷 마스크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IP의 어느 부분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고 어느 부분이 호스트 주소부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가 IP에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252525 빵 이렇게 아까 한번 C클래스 마스크를 적었잖아요. 그죠? 그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요까지. 그죠? 요까지가 이진수가 1 아닙니까? 그래서 IP가 어디까지? 세 번째 옥텟 17162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브넷 마스크 이진수가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호스트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옥텟이 바로 대구의 PC의 유일한 그죠? 구분할 수 있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우리가 그릴 때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안 적어요. 왜? 이걸 적으면 좀 도면이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도면을 그릴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뭘 적는다? 프리픽스 표기를 적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안 적습니다. 어떻게 적어요? 2525250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 프리픽스 슬래시 얼마? 24 IP의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다. 17162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겠죠. 아, 그러면 이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니까 대구에 표현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끝자리 0부터 얼마까지입니까? 0부터 얼마까지? 255까지가 되겠죠. 그 끝부분 자체가, 그죠? 여기 0 아닙니까? 0부터 얼마까지? 255까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두 개는 뭐 쓰죠? ENS-2. 맨 앞에 뭐? 0은 뭐다? 네트워크 주소. 요게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예요. 17162.02.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255. 요거는 뭐라고 했죠? 방송용 IP. 그러니까 두 개는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죠? 두 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얼마? 1부터 얼마까지? 254까지. 그죠? 254개 IP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표현할 때는 네트워크 주소를 적어요. 172.16.2.0 이런 네트워크 주소를 적어줍니다.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는 172.16.2.0이다. 거기에다가 프리픽스가 24다. 즉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이다. 즉 17162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서울도 적겠습니다. 서울은 172.16에 1.0에 슬래시 24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이제, 그죠? 그러면 서울은 어디까지가? 1716 1.1까지, 그죠? 여기까지 1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죠. 그죠? 네. 0부분이 바로 뭐다? 호스트 주소부다. 자, 그러면 서울에 쓸 수 있는 IP는 어떻게 돼요? 1716 1.1부터 1. 얼마까지? 254까지 쓸 수가 있다. 이야기죠. 대구는 IP가 어떻게 돼요? 1716 2.1부터 2.254까지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대구에 PC가 3대밖에 안 그랬지만 실제 PC가 많을 수 있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PC만 IP를 넣느냐? 아니에요. 네트워크 장비도 스위치. 자, 여기다 라우터 한번 올려볼게요. 라우터 올려볼까요? 그러면 자, 라우터 눌러보세요. 라우터. 하단에 아이콘에 라우터 눌러서 라우터는 세 번째 2620XM이라는 모델을 올려볼게요. 라우터 모델 중에 세 번째 거. 요거를 대구에 한번 올려볼게요. 라우터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도 한번 올릴게요. 서울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립니다. 라우터. 자, 그러면 라우터하고 스위치 간 연결도 해야 되거든요. 자, 라우터 스위치 연결해 볼게요. 자, 라우터 스위치 간도 케이블 연결해서 라우터 역할이 뭔가 하면요. 대구와 서울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랜을 연결시켜주기 라우터가 필요하잖아요. 좀 이따가 대구 라우터와 서울 라우터 연결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구에 있는 PC가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를 가서 나중에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라우터와 스위치도 자, 번개 모양 눌러서 커넥션, 굵은 실선 누릅니다. 라우터를 눌러보게 되면은 파스티드의 00이라고 100메가 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꽂아요. 나중에 학교 가면 장비가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누르면은, 자, 스위치는
아까 3번까지 썼죠? 그 3번까지 쓴 거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라우터는 구분 좀 할게요. 맨 끝에 24번. 라우터와 PC 꼽히는 건 좀 구분할게요. 24번.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자 라우터 눌러서 파스트전의 00이라고 꼽고요. 스위치도 맨 요거 24번 끝에 포트 꼽을게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하나 적겠습니다. PC 연결되는 포트는 안 적어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가 연결된 아까 포트 번호는 적어줘야 됩니다. 아까 라우터 포트가 뭐였죠? 이게? 아까 파스트 00이었죠? 다시 볼까요? 자, 요 빨간 눌러서 라우터 아까 여기 꼽았습니다. 파스트 이더넷 00. 스위치는 아까 몇 번이었죠? 몇 번? 24번. 요 포트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대구의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몇 번 포트에 서로 꽂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보세요. 약자로 적을게요. 자, 라우터를 F0/0 F가 바로 파스트 이더넷 약자입니다. F0/0 100메가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에요. 00의 의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아까 몇 번이었죠? F 몇 번? 0/24번. 자,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가 연결되는 이런 인터페이스 번호 또는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이 번호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명시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보이죠? 자, 그럼 서울도 적어줘야겠다. 그죠? 자, 서울도 적겠습니다. 서울도 라우터는 F0/0, 스위치는 F0/24번. 이렇게 적어서, 인터페이스 위치에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여러분, 요걸 다시 지시자로 옮겨야만 옮겨집니다. 요거 눌러야만 요게,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그죠? 옮겨집니다. 지시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텍스트 누르고 입력한 다음에 지시자 눌러야만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라우터 스위치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뭘 적냐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측에 여백에다가 뭐 별표하든지 특수 문자 적고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호스트 IP 할당 정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호스트 IP 할당 정책. 호스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디바이스 호스트라고 했죠. 그럼 여기 뭘 말해요? 라우터, 스위치 다 뭐다? 네트워크 호스트입니다. 이게. 아까 당연하게 PC의 IP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스위치도 IP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우터에도 나중에 IP가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뭐 무선 장비 AP, 여러분 집에 쓰는 공유기에도 IP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프린트도 IP가 들어가야 되죠. 모든 네트워크 호스트는 I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에 쓸 수 있는 IP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7162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맨 끝자리 0자리 여기에 IP가 할당되는 호스트 주소부인데 0은 뭐라고 했죠? 맨 첫 번째 0은 뭐? 네트워크 주소. 맨 마지막 255는 뭐라고요? 브로드캐스트 IP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쓸 수 있는 IP가 뭐예요? 여기 적을게요. 대구나 서울이나 1부터 몇 번까지? 254번까지 IP를 쓸 수가 있죠. 끝자리 부분에서, 그죠? 이게 n승 마이너스 2. 끝자리 부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쓸 수 있는 IP가 17161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고, 맨 끝자리 0 부분이 바로 뭐예요? 호수부잖아요.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얼마까지? 254. 0과 255는 예약되어 있으니까 못 쓰니까. 자, 그러면 대구든 서울이든 현재 254개 IP를 1부터 254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IP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당해서는 안 됩니다. IP의 범위를 여러분이 나름 정해야 돼요. 그 정할 때 그러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호스트 종류가 뭐가 있는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말 그대로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말로 써볼까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 뭘 말해요? 라우터, 스위치, 나중에 방화벽, 또 뭐 무선 장비 AP 많은 장비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 IP의 범위는 어떤 걸 쓸 것이냐. 두 번째 PC 뭘 말해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소위 말 직원들 PC죠. 여기 있는 PC들. 이런 PC IP는 어떤 IP 범위를 쓸 것이냐. 필요하겠죠? 세 번째. 자, 서버. 서울에는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프린터. 예를 들어서, 그죠? 또는 우리 사는 직원들이 많이 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이 왜 어떤 AS를 받으려고 삼성전자 AS 서비스 센터 가게 되면은 그 고객용 PC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PC IP 대역은 따로 또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여러 어떤 호스트 종류들이 존재한다면 IP를 할당할 때 이거를 구분하면 좋을 겁니다. 왜? 자,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분석하려고 이런 와이샤크를 딱 실행했어요. IP를 딱 보는데 문제가 보이는 IP가 딱 보이면 이 IP가 뭐예요? 어떤 범위 IP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야는 서버구나. 야는 네트워크 장비구나. 야는 게스트 PC구나. 야는 무선 장비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IP 범위를 여러분이 분리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네트워크를 관리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비를 빨리 여러분 찾을 때 아주 여러분이 수월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IP의 범위를 우리는 구분해서 좀 우리가 할당하는 정책을 세우자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앞으로 회사에 가면 다 나름의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 중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IP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가 뭔가 하면은 이 라우터를 뭘 하냐면요. 대구가 서울로 가기 위한, 서울 PC가 대구로 가기 위한, 즉 외부로 나가기 위한 바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여러분들 PC IP 넣을 때, 자, 여러분들 우리 PC 한번 볼까요? 자, PC 들어가면은 자, PC에 데스크탑 누르게 되면 우리 실제 PC와 똑같은 IP를 넣는 부분이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뭐가 보이죠? IP 어드레스. 두 번째, 서버넷 마스크.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게이트웨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누구냐? 여러분 게이트가 뭐죠? 문. 웨이가 길이잖아. 그죠? 다른 외부로 나가는 문이 바로 누구냐? 게이트웨이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라우터죠. 라우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여기 라우터에 Fast Ethernet 제네저럴한 요 인터페이스에 IP를 집어넣을 겁니다. IP를. 여기 들어가는 IP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게이트웨이 IP라고. 외부로 나가기 위한. 대구가 외부로 가려면 대구 라우터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IP를 게이트웨이 IP를 하는데 이 게이트웨이 IP를 어떤 IP를 쓸 것인가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게이트웨이 IP는 어떤 IP를 써야 되느냐? 쓸 수 있는 IP 범위에 맨 첫 번째 그 아니면 맨 마지막 걸 써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쓸 수 있는 IP가 1부터 254인데 PC IP 할당할 호스트 IP가 맨 앞에 걸 넣으면 뭘 내야 되죠? 게이트웨이 IP를 1번을 넣어야 되고 맨 마지막 걸 넣자는 정책을 쓰면 254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우터 게이트웨이 IP는 쓸 수 있는 IP의 퍼스트 IP 아니면 라스트 IP를 넣어야 된다. 이게 룰입니다. 룰. 실무적인 룰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맨 첫 번째 IP를 넣는다는 가정을 할게요. 게이트웨이 IP를 첫 번째 IP를 넣자는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IP를 한번 할당해보자.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IP는 몇 번 넣어야 됩니까? 라우터가 네트워크 장비니까 1번부터 해서 한 10번까지를 네트워크 장비용으로 주자. 그러면 나중에 라우터에다 1번 넣겠단 말이죠. 스위치에 2번 넣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스위치에 3번 넣겠다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들한테는 1부터 10번 정도 IP 범위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PC용 IP는 11부터 해서 한 250번 정도 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PC가 많다. 이렇게 내가 나름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직원들 PC IP는 11번부터 250번까지 주자. 마지막으로 서버. 자, 서버 IP는 251부터 마지막 IP 몇 번? 254번까지 이렇게 주자. 자,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IP 주소가, 그죠?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 IP 주소의 호스트 주소구의 IP 개수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호스트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IP 범위를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정책을 세우는 기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게이트웨이, 라우터 IP를 포스트 IP를 줄 것이냐, 라스트 IP를 줄 것이냐를 여러분이 결정한 다음에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라우터 IP, 게이트웨이 IP를 퍼스트를 준다는 가정하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1부터 10번까지, PC를 11부터 250번까지, 서버를 251에서 254까지 주자. 이 정책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대구와 서울 PC IP를 한번 할당해 보는데, 대구는 IP를 수동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서울은 IP를 자동으로 할당해 볼게요. 우리 PC IP 할당하는 방식 두 가지 아닙니까? 대구는 수동, 서울은 자동으로 넣어볼게요. 자동으로. 그럼 자동 넣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IP를 자동 할당하는
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하나 적을까요? 자, 서울의 요 서버를 IP를 자동 할당하는 DHCP 서버라고 만들어 볼게요. 실질적으로 구동합니다. 여러분 062 세팅하듯이 여기 윈도우 2000 서버 개념인데요. 예, 어떻게 할당하는지 보고 IP가 자동으로 할당되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PC는 뭐예요? 서울 직원들의 PC는 DHCP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합니다.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서울은 IP를 자동, 대구는 수동. 자, 대구부터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대구 첫 번째 PC 들어가 볼게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IP 컨피그레이션 위에 데스크탑이라는 요거 메뉴 눌러서 들어가면 IP 설정하는 V 화면이 올라옵니다. 메뉴가. 자, 스태틱 요게 바로 정적 수동입니다. 요게 DHCP 자동입니다. 우리는 대구는 정적으로 넣자는 이야기죠. 정적으로.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요. 보세요. DHCP 서버를 한번 눌러볼게요. 대구의 PC를 자동 할당 받게 하겠다. IP 요청하기 위해서 서버를 찾아갑니다. 대구에는 DHCP 서버가 없죠? 어떤 IP 할당이 돼요? 169. 얼마? 254 IP가 자동 할당돼 버리죠. 그죠? 이 IP가 뭐라고 했어요? 링크 로컬 어드레스. 누가 할당한다고 했죠? PC OS가 그죠? 할당한다고 했죠. 그 이 IP는 정상적인 IP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DHCP 서버한테 IP를 할당 못 받았을 때 우리 OS가 임의로 할당하는 어드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 할당된다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 한번 서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대구는 수동입니다. 자, 몇 번 넣어야 돼요? 대구는 172.16에 대구는 네트워크 주소가 뭡니까? 2죠. 2까지죠. 그죠? 왜? 슬래시 24라는 프리픽스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우리 정의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 넣어야 돼요? PC니까 몇 번 IP 넣어야 된다? 11번. 맞죠? 우리 PC는 클라이언트 첫 번째 11번 넣자. 11번 넣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클릭해 보세요. 자동으로 지가 2500을 만들어준다. 그죠? 왜요? 172는 무슨 클래스니까? B 클래스니까. 야가 왜 B 클래스입니까? 왜 B 클래스예요? 첫 번째 옥테스의 첫 번째 이진수가 뭐예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죠. 10. 맞죠? 10.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는 무슨 클래스? 172는 B 클래스 아닙니까? B 클래스. 그러니까 B 클래스의 원래 서브넷 마스크가 뭐라고 했죠? 25.25.00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우리 PC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요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얘가 인지한다고? 172가 첫 번째 옥텟의 이진수가 10으로 시작하니까 P 클래스라는 걸 판단하고 지가 자동으로 마스크를 252500으로 지가 세팅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옥텟까지도 뭐로 쓰겠다는 이야기죠? 네트워크 주소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뭘 넣었어요? 255를 넣자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슬래시 얼마? 24가 되죠. 원래 B 클래스는 슬래시 얼마? 16이 돼야 되지. 우리는 24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3계층 구조입니다. 어디까지가? 자, 1716까지가 바로 뭐죠? 네트워크 주소부. 이 부분이 세 번째 옥텟이 바로 뭐? 서브넷 주소부. 작은 네트워크입니다. 작은 서브넷 주소부. 마지막 네 번째 옥텟이 뭐가 돼요? 바로 호스트 주소부. 즉, 원래 2계층 구조를 몇 계층 구조로? 3계층 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나중에 4장에 가면 우리가 서브네팅 수업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도면에 그려진 대로 24비트가 바로 프리픽스 네트워크 주소부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24비트까지 이진수를 1로 적어서 2525250 이렇게 적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17162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구나. 마지막 요 끝자리가 뭐다? 호스트 주소부구나.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부터 255까지인데 0은 네트워크 주소, 255는 방송용 IP. 쓸 수 있는 게 1부터 얼마까지? 254까지를 우리가 대구의 PC 할당을 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뭐 줘야 돼요? 2점 얼마 줘야 됩니까? 우리 게이트웨이를 아까 퍼스트, 네트워크 장비, 그죠? 1번. 그죠? 예. 퍼스트 IP 주사는 정책을 세웠죠? 1번.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DNS. 자, 168.KT. 여러분, DNS IP는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좋아요. KT 정도는 KT를 원체 많이 우리나라에 뭐 거의 뭐 60, 70% 인터넷을 쓰고 있다 보니까 KT DNS IP 정도는
IP를 기가마 줬습니다. 168.116.63.1.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비스 쓴다는 가정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PC IP를 집어넣네요. IP가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볼까요? 자, 커맨드 창이 여기 있습니다. 커맨드 눌러보세요. 똑같이 보이죠? 커맨드 창? 여러분, 글자가 여러분 너무 적나요? 여러분들? 혹시나? 글자가 작으면 여기 옵션 보시면 여기 옵션, 위에 메뉴 옵션, 옵션 누르면 프리피어런스가 있습니다. 프리피어런스.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여기에 폰트가 있어요. 폰트. 여기에 CLI라는 폰트 여러분 8개 있을 거예요. 8. 요걸 한 14나 여러분이 볼만한 정도의 폰트 값으로 바꾸세요. 누르고 어플라이 딱 하면은 글자가 커집니다. 이걸 크게 해야 하면 나중에 라우터 스위치 세팅할 때도 글자가 좀 커지기 때문에 폰트를 정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쳤으면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보세요. 아까 IP 확인하는 명령이 뭐였죠? IP configu였죠? IP config. 그래서 엔터. 금방 우리가 GUI 메뉴에서 넣었던 IP와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가 보일 겁니다. 뒤에다가 뭐까지 넣으면은 슬래시 all까지 넣으면은 뭐 볼 수 있다고요? 상세한 정보. 뭘 볼 수 있다? DNS IP도 보이네요. 자동 할당하게 되면 DHCP 서버 IP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게 뭐였죠? 피지컬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 이게 뭔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맥 어드레스까지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all 옵션 요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PC IP 집어넣을게요. 두 번째 PC. 자, 172.16에 2점.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가 2까지니까요. 모든 호스트에는 2까지 네트워크 주소번호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무슨 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뒤에 IP, 호스트 주소만 다 다르게 내야 되겠죠. 자, 몇 번 넣었습니까? 12번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클라이언트 IP, PC IP, 서버넷 마스크, 또 172는 B클래스니까 자동으로 2525 박방을 제가 인지해버립니다. 디폴트 마스크를. 하지만 우리는 24비트까지를 서버넷 마스크로 써야 되니까 255를 세 번째 옥텟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게 바로 슬래시 24다. 그죠? 게이트웨이 IP, 라우터 IP 몇 번이죠? 172.16에 2.1번. 게이트웨이는 다 똑같아야 되죠. 왜? 대구에 있는 PC가 바라보는 외부로 나가는 라우터는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 IP가 2.1번 첫 번째 IP 서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NS 168.126.63.1. 자, 다 넣었나요? 세 번째 PC 넣겠습니다. 세 번째 PC 172.16에 2까지가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11번, 12번, 야는 몇 번? 13번. 넣으면 되겠죠? 서버넷 마스크 25.25.25.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서버넷 마스크는 같은 지역에 있는 PC는 다 동일해야 되죠.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모든 PC가 같은 지역 번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동네 이름을 가지는 거죠. 이게 달라버리면 서버넷 마스크가 달라버리면은 서로 다른 동네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신이 안 돼요. 랜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은 서버넷 마스크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트워크 주소가 같아진다. 그게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가 호스트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게이트웨이 똑같이 172.16에 2.1 DNS IP 이렇게 집어넣자. 됐나요? 자, 그럼 야도 한번 볼까요? 얘도 똑같이 IP 컨피그에서 IP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할당이 된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PC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주소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통신될 준비가 끝났지 않습니까? 통신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C 들어갔어요. 먼저 물론 뭐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PC에 프로토콜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게 뭐라고 했죠? 룩백 테스트 127.0.0.1 먼저 내 PC의 TCP/IP 프로토콜이 정상인가 테스트 엔터. 자, 응답 옵니다. 리플라이 응답이라는 이야기죠. 요 IP로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면은 뭐예요? 요 PC에 뭐가 TCP/IP 프로토콜은 정상이다. 두 번째 무슨 핑 띄워보라고 했죠? 핑 나의 IP. 자, 첫 번째 PC IP가 172.16.2.11번이었죠. 자, 엔터. 나의 IP입니다. 나 자신의 IP. 자, 응답이 오네요. 나 자신의 IP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룩백 테스트와 나 자신의 이 테스트에서 응답이 두 개가 응답이 오면은 결론이 뭐라고 했죠? 내 PC는, 요 PC는 네트워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스트할 때는 나 자신부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점차 먼 곳에 있는 장비로 테스트를 해요. 우리는. 자,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PC핑 때리겠습니다. 핑 172.16에 2점 몇 번? 12번. 두 번째 PC기로 가는가? 엔터. 자, 응답이 오네요. PC로 얘한테 이게 핑을 때리니까 응답. 이걸 우리가 나중에 에코로 합니다. 에코. 메아리. 예,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 PC. 자, 13번이죠? 예, 엔터 칩니다. 응답이 오죠. 결국은 지금 대구에 있는 모든 PC, 직원들 PC끼리 뭐가 서로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뭐 파일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프린터 서비스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서버를 만들면 그 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도 우리가 뭐죠? 불러드릴 수 있고 뭐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모든 서비스가 다 되는 거죠. 예, 우리 뭐 전화통화, 음성통화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화상통화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IP만 정확히 집어넣으면 통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중에 스위치에 또 많은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랜에 있는 우리가 직원도 대구에 있는 우리가 지사의 직원도 부서들이 많잖아요. 부서들이. 그럼 서로 모든 부서끼리 통신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부서와 부서끼리만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보안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안 설정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스위치에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PC는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IP를 할당하는 방식을 지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 서울. 자동 할당해 볼게요. 서울은. 자, 자동 할당하려면 이 서버를 갖다가 DHCP 서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서버는 IP를 누구한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IP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서울에 서버의 IP를 수동으로 넣어볼게요. 자, 서울에 서버 누르고 똑같이 데스크탑 눌러서 IP 컴퓨레이션 들어갑니다. 자, IP 넣겠습니다. 서울은 17216, 자, 몇 번이죠? 네트워크 주소가? 1번입니다. 1번. 대구는 2번이었죠. 세 번째 옥텟이. 서울은 1번입니다. 그래서 1, 여기 바로 서울의 네트워크 주소. 구조. 자, 서버 몇 번? 보세요. 몇 번? 251에서 254까지. 우리가 맨 마지막 번호를 씁시다. 얘는 254번을 주겠습니다. 서버 IP. 이렇게 IP를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이샤크 같은 거 다 돌려버리면, 어떤 막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장비 IP가 마지막에 254가 보인다. 그러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서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구나, 네트워크에.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의 범위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버를 빨리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스크. B클래스니까 원래 2525 빵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세 번째 옥텟 부분까지도 네트워크 주소들을 쓰자. 그래서 2525250을 넣었습니다. 이걸 바로 프리픽스 슬래시 얼마? 24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죠. 이해됐죠? 게이트웨이 몇 번 넣어야 됩니까? 1.1번이죠. 서울은 그죠? 1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호주소부의 맨 첫 번째 IP 1. 여기 바로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장비용 즉 게이트웨이 IP로 쓰자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번. 그 다음에 DNS는 똑같죠. 168.126.63.1 똑같습니다. KT DNS. 이렇게 서버는 IP를 수동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으면 잘 들어가나 볼까 한번요. 커맨드 프롬프트 가서 똑같이 뭐 IP config라고 명령을 줘서 한번 IP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는요. 아까 우리 실제 PC의 V, 그죠? 이 메뉴에서 이렇게 넣는 IP가 제대로 할당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확인 눌러도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서 커맨드 창에 가서 IP config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IP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들어가야만 이 IP가 제대로 지금 우리 PC의 랜 카드에 제대로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IP config 명령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리눅스는 IF config입니다. IF config.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야를 갖다가 자동 IP 할당하는 서버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서비스. 이거 눌러보게 되면 자, 이게 시뮬레이션이지만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버가 뭐라고 했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했죠. 서비스. HTTP 뭘 말하죠? 웹 서비스. 웹 서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CP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IP 자동 활동하는 서버. TFTP 서버. DNS 서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리플레이 서버, 뭐 NTP 서버, 뭐 FTP 메일 서버 다 만들 수 있어요. 야가 시뮬레이션이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고는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아마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바로 요겁니다. 그죠? DHCP 서버. 자, 눌러보세요. DHCP. 이거는 버전 6, 우리는 버전 4니까 지금 현재. 자, 누르면 서비스가 기본 오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풀네임은 일단 뭐 디폴트 놔둬버리고요.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 야가 서울에 있는 직원들 PC한테 할당할 정보가 뭐죠? IP, 서버넷 마스크, 그 다음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거죠. 자, 요것만 하고 할당하는 거 보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뭐 넣어야 돼요? 서울의 게이트웨이 IP는 1.1이죠. 1.1이면 첫 번째 IP죠. 서울의 PC에 할당해야 될 게이트웨이, 즉 서울 라우터 1.1입니다. 첫 번째 IP. DNS IP, 인터넷 써야 되니까 자동 할당해줘야겠죠? 168.126.63.1 할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IP. 이미 보세요. 아까 서버의 IP를 집어넣으니까 서버가 요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버 IP가 1까지 딱 이렇게, 그죠? 네트워크 주소부까지 제가 세팅해버렸네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야드한테 할당 IP는, 자, 스타트 IP 몇 번부터? 몇 번이죠? 우리는 11번부터입니다. 그죠? 11번부터. 그러니까 서울 IP 1.11부터 할당하자는 이야기죠. 서버넷 마스크, 아까 서버에 할당한 마스크를 제가 자동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서울의 PC한테 자동 할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맥시멈 넘버 오브 유저. 몇 대까지 IP를 자동 할당하겠는가? 한 20대만 할까요? 20대. 그러면 11부터 12, 13에서 몇 번까지? 30번까지, 1.30번까지 자동 할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당할 우리 IP, PC의 범위까지, 개수까지 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금방 저장한 내용들이, 그죠? 세팅한 내용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세팅은 다 됐는데, 자, 보세요. 서비스를 아직 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서울 PC 볼게요. IP를 자동 할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의 PC가 이 서버를 찾아가려 하는데, 이 서버에 뭐가 안 돼 있어요? DHCP 서비스가 활성화 안 돼 있죠? 그리고 IP를 자동 할당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IP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PC의 OS가 임의로 할당하는 IP. 링크 로컬 어드레스. 얼마? 169.254 IP 할당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IP가 아닙니다. 이 IP가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DHCP 서버한테 IP를 제대로 할당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야 서비스를 온 시키고 온 시킵니다. 그럼 서버 동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의 PC 가서 자, DCP 자동 할당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서버를 찾아가서 IP 요청을 합니다. 자, 첫 번째 IP 몇 번? 1.12 할당됐죠? 서버넷 마스크 아까 서버에 할당한 게 그죠? 보이죠? 게이트웨이, DNS 자, 필요한 IP 정보를 DHCP 서버한테 얻은 그죠? 네, 값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IP를 자동 할당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에 공유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공유기가 바로 DHCP 서버 역할. 공유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할당이 제대로 됐는가? 똑같이 IP config 해보면은 보세요. 자동 할당한 IP가 서울 IP 대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PC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PC도 IP를 자동 할당. 자, 보세요. 1.12. 두 번째 IP가 들어오죠? 자동 할당하게 되면요. 키는 순서에 따라서 IP가 순차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다음 PC 키만 몇 번? 13번. 다음 14번. 이렇게 할당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할당이 되어졌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연결되는 걸 테스트 하겠습니다. 똑같이 뭐부터 할까요? 룩백 테스트 해볼까요? 룩백 테스트. 이 PC의 TCP IP가 정상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자핑 172.16에 얼마? 1.11 나의 IP까지 핑 테스트 합니다. 정상 연결이 응답이 온다, 그죠? 그러면은 내 PC는 문제가 없다.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핑 얼마? 옆에 있는 PC 1.12로 핑 테스트 합니다. 리플라이, 응답이 온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이런 게 떠요. 만약에 15분 없는 거 쳐볼까요? 자, PC가 없거나 PC가 다운됐거나 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뜨냐고. 리퀘스트 타임아웃.
또는 뭐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리처블 메시지가 다양하게 뜹니다. 이런 리플라이, 이 목적지 IP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게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결되죠. 그죠? 12번 연결됐지 않습니까? 자, 서버 몇 번이죠? 254번. 서버까지 지금 통신되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 IP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당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랜 통신은 스위치와 PC를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고 IP만 정확히 수동이든 자동이든 할당하게 되면 랜 통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PC가 랜 통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죠?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우터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또 연결을 또 해줘야 되는데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요 연결하는 것만 그죠? 제가 보여주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18분이네요. 예. 5분만 쉴게요. 25분에 마지막 수업 잠깐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올게요.